새 차를 처음 탔을 때 그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 차 냄새는 고급스러움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그 냄새가 좋아서 일부러 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새 차 냄새를 맡으며 느꼈던 그 설렘이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의 정체는 200가지 이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뒤섞인 화학물질 칵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평균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드라이브. 현대인의 하루는 자동차와 함께 흘러갑니다. 하루 1시간 30분을 차 안에서 보낸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55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독성 화학물질을 꾸준히 흡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위험이 새 차일수록 그리고 더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새 차 냄새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는 차량 내부의 대시보드, 시트, 카펫, 천장 내장재, 충진재, 접착제, 플라스틱 코팅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입니다. 이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오르면서 특유의 새차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연구에서 신차 냄새를 유발하는 방향성, 성분만 해도 200가지 이상의 VOC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VOC 중에서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주요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젠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젠을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인 1군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벤젠은 안전한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 역시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비인두황과 백혈병 발생과의 연관성이 연구에서 반복 확인됐습니다. 자극성이 강해 농도 0.2ppm인 21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눈 자극 증상이 시작되고 30ppm 이상에서는 질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국제암연구소 2비군, 즉 인간에 대한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톨루엔입니다. 장기 노출 시 신경독성을 유발하며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와 연관됩니다. 임산부에게는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티렌입니다. 역시 국제암연구소 2비군 발암 가능성 물질이며 신경계와 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한국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토교통부는 매년 신규 제작 자동차를 대상으로 7가지 유해 물질 실내 공기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2년 조사에서는 한 수입 차종에서 벤젠이 권고 기준인 3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2.6배에 달하는 78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검출됐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국내 인기 차종에서 톨루엔 기준 초과가 확인됐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한 수입 차종의 스티렌이 권고 기준인 22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9배를 넘는 2072.6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측정되어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일상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준치를 몇 배씩 초과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 PNAS 넥서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외부 기온이 25.3에서 46.1도 사이인 여름 조건에서 신차 실내 VOC 농도를 7일 동안 측정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르말데히드 농도는 기준치인 1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훌쩍 넘어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40번의 측정 중 15번이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최고 14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으며 40번의 측정 중 25번이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한여름 아래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는 60도에서 80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을 열고 바로 탑승해 창문을 닫으면 수십 배 농축된 발암물질이 밀폐된 공간에 가득 찬 상태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연구팀은 VOC 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기 온도가 아니라 내장재 표면 온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사광선이 대시보드와 시트 표면을 달굴수록 방출되는 VOC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내부 오염, 입자 농도가 고온에서 최대 4만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몇 배가 아니라 4만 배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낮에 주차된 차에 올라타 창문도 열지 않고 에어컨만 켜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30분 노출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세차 안에서 30분만 노출돼도 백혈병 및 코 관련 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화학물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노출됩니다. 하루에 1시간 30분씩 세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포르말데이드 화합물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권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드라이브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통근이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만성 노출의 문제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 비닐을 씌운 채로 보관하거나 의식적으로 환기를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은 VOC의 방출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때 한꺼번에 농축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 차 냄새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그 냄새에 미약한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탑승 전 반드시 문을 열어 5분 이상 환기합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주차된 차는 탑승 전 모든 창문을 열고 차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 5분이 차 내부 VOC 농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춥니다.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외기 순환으로 맞추면 VOC 방출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신차를 구입한 후 처음 1에서 3개월 동안은 특히 주의합니다. VOC 방출량은 신차 상태에서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능하면 주행 중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합니다. 실내 제순환 모드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하십시오. 셋째, 고온에서 주차할 때는 햇빛 차단 커버를 앞 유리에 설치합니다. 대시보드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 VOC 방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지하 주차장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VOC와 같은 기체 상태 화학물질 제거에는 활성탄 필터가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VOC 제거에는 활성탄 또는 헤파와 활성탄이 결합된 복합 필터를 갖춘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차량 내부에 향기를 더하기 위한 방향제, 방향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니다. 이미 VOC 농도가 높은 차 안에 추가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은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천연 성분 기반 탈취제나 활성탄 탈취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여섯째, 어린이와 임산부는 신차 동승을 최소화합니다. VOC의 독성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며 임신 중 톨루엔과 벤젠 노출은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일 실천 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지금 운전하는 차가 신차 구입 후 몇 개월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환기 습관을 시작합니다. 2일차에는 오늘부터 탑승 전 창문을 모두 열고 3에서 5분 기다리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3분이 매일의 발암물질 노출량을 실질적으로 낮춥니다. 3일차에는 차 안에 방향제가 있다면 꺼냅니다. 세차 냄새 위에 또 다른 화학물질을 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일차에는 주차 시 햇빛 차단 커버를 준비합니다. 차 내부 온도가 10도만 낮아져도 VOC 방출량은 의미 있게 감소합니다.
5일차에는 차량 에어컨의 내기 순환과 외기 순환 설정을 확인합니다. 신차라면 주행 중 가능한 한 외기 순환을 사용합니다. 6일차에는 활성탄 필터가 포함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알아봅니다. 7일차에는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봅니다. 특히 신차를 최근에 구입한 가족이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공유하십시오.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위험은 일회성 노출에 의한 즉각적인 바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만성 노출의 누적 위험입니다. 단 한 번의 드라이브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통, 눈 따가움, 피로감, 목 자극이 반복된다면 차 안 공기질 문제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모든 차량은 개인차가 있으며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시기, 내장재 소재, 관리 방법에 따라 VOC 방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은 어떤 차를 타든 환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새 차 냄새는 기억 속에서 설렘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발암물질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설렘은 행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문을 열고 환기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1에서 3개월을 주의하는 것. 이 4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차 안을 안전한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면 신차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운전하는 차가 신차인지 알려주시고 환기 습관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드리겠습니다.